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책 읽는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캐서린 맨스필드의 또 다른 단편소설 차 한 잔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에피소드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맨스필드는 단편소설이라는 형식 안에 다양한 주제를 담아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소설 차 한 잔은 타인을 동정하는 마음과 자아를 탐닉하고 싶은 욕망이 충돌하는 순간을 그려내며 윤리적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로즈메리 펠. 특별히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녀에게는 귀여운 아들과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즈메리와 그녀의 남편 필립이 굉장히 부유하다는 사실입니다. 쇼핑을 하고 싶을 때면 평범한 사람들이 시장에 가듯 파리로 떠나고, 가게에서는 원하는 걸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점원은 공손한 태도로 짐을 들고 차가 있는 곳까지 따라 나서니까요. 그런 그녀가 유독 좋아하는 앤티크 상점이 있습니다. 값비싼 골동품을 파는 가게인데요. 어느 겨울 오후, 로즈메리는 평소처럼 무언가를 사기 위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가게 주인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보관해 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예쁘게 반들거리는 상자에 마음을 빼앗긴 로즈메리는 감탄하며 상자의 가격을 묻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그녀도 주저하게 할 만큼 비싼 가격에 로즈메리는 결국 빈손으로 가게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거리로 나온 로즈메리는 슬픈 기분과 함께 가슴을 찌르는 묘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상자를 사서 꽉 쥐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로즈메리의 심리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로즈메리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공허를 채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작은 상자는 그녀의 내적 공허를 채우기 위한 대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즈메리는 자신의 공허, 텅 빈 마음을 채워줄 대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함께 묘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순간 로즈메리 앞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차 한 잔 값을 구걸하는 여자의 등장에 로즈메리는 통증 대신 이상한 흥분과 짜릿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등장. 그것은 로즈메리에게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불쌍한 여자와의 만남이 소설 속에 나올 법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저 여자에게 남들은 상상도 못할 온정을 베푼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며 놀라는 친구들 앞에서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을 마친 로즈메리는 여자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음식과 차를 대접하며 황홀한 만족감에 빠져듭니다. 상자를 사지 못하고 얻은 묘한 통증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말이죠.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남편 필립이 등장합니다. 침실에 있는 낯선 여자의 존재에 당황하는 필립에게 로즈메리는 여자를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로즈메리는 여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상태, 아니 궁금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자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녀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로즈메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굶주린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그런 여자에게 베푸는 자신의 온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로즈메리에게 필립은 여자를 집에 들이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필립의 염려에도 로즈메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필립은 그런 로즈메리의 마음을 돌릴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냅니다. 놀라울 만큼 예쁘잖아. 필립이 던진 이 한마디는 여자를 보살펴주며 로즈메리가 느끼던 황홀한 만족감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충격에 빠진 로즈메리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자신의 서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1파운드짜리 지폐 5장을 꺼냈다가 다시 2장을 넣어두고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방으로 돌아간 로즈메리는 여자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차 한 잔 값을 구걸하던 여자는 빠르게 소설 속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대신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한 로즈메리가 그 자리를 채우며 다시 등장합니다. 화려한 장식을 한 로즈메리는 필립에게 작은 상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필립은 그런 로즈메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선뜻 상자를 사라고 말합니다. 황홀한 만족감을 느끼게 했던 여자가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 다시 생각난 작은 상자. 그리고 마침내 그 상자를 손에 쥘 수 있게 된 로즈메리.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듯 그녀는 남편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질문. 적나라한 묘사로 인간 심리를 파헤쳐 놓은 소설 차 한 잔은 이렇게 로즈메리의 자기 한계를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크는 자전적 이야기를 기록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자기 의미는 자기 초월로만 완성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소설 속 로즈메리는 끝내 자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 의미를 완성하지 못하는 인생의 쓸쓸함. 어쩌면 소설은 끝없는 공허를 느끼는 로즈메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서둘러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남긴 그림입니다. A4 용지보다 작은 사이즈의 스케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이 작품 오른쪽 하단을 보면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개 한 마리가 보입니다. 이 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예상하신 것처럼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똥을 누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림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처음에 그림에서 개를 발견했을 때는 좀 당혹스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대체 렘브란트는 아름다운 그림 속에 왜 이런 불편한 장면을 그려넣은 걸까요? 그런데요, 가만히 그림 속 개를 보고 있자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 차마 더럽힐 수 없는, 또 차마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옷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림이 보여주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똥 누는 개를 넘어가야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문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림 속 개는 인생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자기 초월의 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꺼이 자기 옷을 더럽히고 기꺼이 자기 짐승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운 선한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선의 세계에 들어선 인물, 자기 추월을 통해 자기 의미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끝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로즈메리와 달리 말이죠.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렘브란트의 그림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림 속 똥 누는 개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도 한 번은 저 개를 넘어 내 인생의 의미를 완성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림 속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기꺼이 똥 누는 개를 넘어 자기 의미를 완성할 용기가 생기길 바라며 인타임 코람데오 4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